여러분 안녕하세요. 타로 꾸기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신청을 받아서 Q&A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처음 찍는 거라서 정말 떨리기도 하고 좀 긴장이 되기도 하네요. 그럼 지금부터 빠르고 솔직하게 답변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옛날 영상을 봐도 결과가 유효한가요? 네, 괜찮아요. 모든 점괘가 그렇듯이 내담자가 질문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우연히 옛날 영상을 발견하셨더라도 보는 시점이 현재라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타로 리더와의 궁합이 따로 있나요?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는 거라서 그런지 누구에게 상담하느냐에 따라서 정답이 의외로 쉽게 풀리는 경우가 있고 오랜 시간을 들였는데도 아무 내용 없이 상담이 끝나기도 하는 것 같아요. 세 번째, 프로필 사진은 본인 얼굴인가요? 네, 저예요. 제 사진 보고 그린 거라서 그림이랑 제 실물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좋아하는 카드 있으세요? 저는 요 허브 카드 제일 좋아해요. 왜냐면 이게 장수가 되게 많아서 리딩이 웬만하면 겹치지 않고 장수가 많으니까 의미도 많고 해석하기가 되게 쉽더라고요. 그리고 네 번째, 타로 카드를 시작한 계기. 우선 어릴 때 문구점 가면 이런 거 팔잖아요. 이렇게 캐릭터 그려져 있는 타로 카드가 파는데 이걸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때 이제 처음 이걸 사고 여기저기 운세 봐주고 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때부터 취미로 하다가 지인 중에 또 타로 카드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분한테도 좀 배우고 개인 상담도 좀 열어보고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이렇게 설명서라고 해서 이게 의미가 다 한글로 써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봐도 되게 쉽게 해석할 수 있게 나와 있는 책자죠. 아무튼 타로 카드를 어떻게 배우셨어요? 저는 텍스트가 잘 맞아서 책으로 주로 공부를 했는데 어떤 책이 딱히 좋다기보다는 시중에 나와 있는 타로 관련된 책이 몇 개 없는데 그냥 그것들을 다 사서 보기도 하고 빌려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타로카드 동영상 강의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그래서 저도 살짝 찾아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체계적으로 베이스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셔서 저는 괜찮더라고요. 근데 나는 바로 실무에서 써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혼자서 의미 만드는 연습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에는 그냥 카드 한 장 한 장 느낌부터 익혀보신 후에 자기만의 언어로 하나씩 이름을 붙여보세요. 좀 익숙해졌다 싶으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대중적인 의미도 추가해가면서 공부하시면 해석이 훨씬 풍부해지겠죠. 그래서 저는 보통 펜으로 이런 공책에다가 정리를 하거든요. 제가 글씨를 좀 못 써서 잠깐 살짝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칸을 나눠서 정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줄글로 생각나는 대로 그냥 막 의미를 쓸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공책은 그냥 다이소에서 1,000원 주고 샀는데 이게 다 펴져요, 끝까지.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요. 노란색 버전, 주황색 버전 이렇게 두 권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펜으로 쓰는 게 더 잘 맞더라고요. 개인 상담 왜 안 하시나요? 이건 저도 한 번쯤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예전에 제가 개인 상담을 진행했었거든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되게 심각한 고민들을 많이 갖고 오세요. 이혼이나 사업이나 짝사랑 재회 이런 것들도 그 당사자분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잖아요. 근데 제가 고민을 듣자마자 바로바로 보이는 대로 해석하게 되면 저는 편하죠. 근데 무심코 말했던 단어라든지 해석 같은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되게 불쾌하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저도 그걸 말하는 순간에는 모르죠. 근데 자기 전에 그렇게 조언하지 말걸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게 저는 되게 무책임하다고 생각했고 제가 좀 고민을 한 다음에 대략적으로라도 구성을 하고 나서 리딩을 하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저는 좀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아예 개인 상담을 안 하는 건 아니고요. 조금씩 기회가 되는 대로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꾸기님도 타로점을 보러 가시나요? 셀프점도 보시나요? 네, 봅니다. 저도 타로 가게에 가서 본 적도 있고 셀프점도 치는데요. 제 인생의 중요한 질문보다는 어떤 선택을 할까 말까 이런 것을 주로 보는 편이고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카드에서 좋게 나오는 방향으로 따르기도 합니다. 본업은 따로 있는지? 나이? 남자친구? 전공은? 우선 전공은 법학 전공이고요. 그쪽으로 계속 일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결혼은 안 했고요. 남자친구도 없어요. 그리고 나이는 31입니다. 얼굴 공개 안 하실 건가요? 얼굴은 영상으로는 아마 안 할 것 같고요.
나중에 제 채널이 조금 더 커지면 여러분들이랑 직접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MBTI 뭐예요? 제가 이 질문을 보고 MBTI 검사를 한번 해봤는데 INFP가 나왔어요. 사주 공부하셨나요? 사주랑 비슷하게 결과가 나오네요. 네, 사주 공부는 쭉 하고 있었는데 아직은 조금 부족해서 타로 리딩 할 때 그냥 참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리딩이 있나요? 그리고 좋아하는 주제는요? 우선 저는 이미지 보는 거 되게 좋아해요. 딱 그 사람만이 갖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거를 묘사하고 읽어내는 게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인상 깊었던 주제는 붉은 실로 이어진 인연 편인데요. 댓글에 어떤 분께서 손녀가 좋은 사람 만났으면 해서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댓글이 아직까지도 계속 기억에 남는 댓글입니다. 주제는 어떻게 선정하시나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미 있는 주제들 말고 새로운 거, 안 해본 것들 실험적으로 올리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광고 카피책 같은 것도 원래 재밌게 자주 보고 요즘에는 이도우 작가님 에세이가 마음이 되게 몽글몽글해지는 단어가 많아요. 그래서 주로 영상보다는 책 같은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랑 말투 실제랑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근데 제 영상이 사실 영상미나 편집 같은 것들은 별로 볼 게 없고 거의 말소리가 대부분이라서 신경 써서 녹음하고 있기는 한데 괜찮으실지는 모르겠어요. 손이 도라에몽 같아요. 저는 제 손이 이렇게 토실토실하게 나오는지 몰랐어요. 실제로는 이것보다는 조금 괜찮거든요? 카메라 때문인가?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나요? 좋아하는 음식은? 우선 음식은 치즈 들어간 건 다 좋아해서 라면에도 넣고 볶음밥에도 넣고 빵에도 넣고 냉장고에 항상 치즈가 있어요. 스트레스는 제가 최근에 피겨스케이팅을 배우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못 가지만 되게 잡념이 없어지고 좋더라고요. 타로 배우는 거 추천하시나요? 네, 전 추천합니다. 타로 카드를 맨 처음 배우실 때 나는 이제 내 미래를 다 맞추고 싶어 이런 마음보다는 그 나의 마음속 심리나 무의식 같은 것들을 읽어낸다고 생각하시면 훨씬 쉽고 배우기도 편하실 거예요. 타로 보는 방법 알려주세요. 간단하게 보실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장 먼저 요 켈틱 크로스 배열법은 다들 아시죠? 요 가장 중간에 있는 카드가 현재 나의 상황, 그리고 교차하고 있는 것이 나를 방해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고민의 기초가 되는 사실, 그리고 오른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과거, 현재, 가까운 미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4장의 카드로 되어 있는 카드는 아래부터 위쪽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맨 아래부터 나의 감정, 외부의 영향, 내가 기대하는 거 또는 두려워하는 거, 마지막 이 카드가 가장 중요한 카드인데요. 이 질문에 대한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현재 나는 뭔가를 시작하려고 한다. 그러나 정작 나를 방해하는 것들은 외부의 요소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불확실한 감정들. 특히 이러한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문제를 바로 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최근까지는 조금 혼란스럽고 변화가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 나의 상태는 가능성이 높은 시기이고 할 수 있는 시기이지만 스스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점차 감정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지만요. 어쩐지 아직 마음속에는 불안함이 남아있네요. 주변 사람들을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신을 도와주지 못한다고 생각하나 봐요. 마음속에서도 시원하게 결정하고 싶은 갈증이 느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마지막 결론은 보시는 분들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다소 무모할 수 있어도 네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조금은 움직여봐라. 자신을 속박하고 있는 것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다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하나의 팁을 더 드리자면 구글에다가 영어로 타로 스프레드라고 검색하시면 굉장히 다양한 배열법이 나와요. 저는 요 기본적인 배열보다도 여러 가지 좀 안 해봤던 것들, 자유롭게 해석하는 것들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새로운 배열법을 많이 시도하면서 연습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지 자체에 주목하는 건데요. 이 카드는 레노먼드 카드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얘네가 그림이 다 되게 직관적이에요. 그래서 해석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물에 떠있는 나무가 나왔다. 누군가가 상대방의 속마음을 물어봤을 때 물에 떠있는 나무라는 것은 사주에서도 나무는 고정되어 있고 땅에 박혀 있고 안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물에 떠있으니까 계속 움직이잖아요. 상대분께서는 지금 어딘가에 정착할 마음이 없거나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여지를 주고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 무언가 걸리는 듯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한 상대는 자신이 다 질문자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한다. 마치 여우처럼. 그런데 자신이 나쁜 사람이 될까봐 겉으로 보기에는 젠틀맨처럼 친절하고 예의 있는 척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죠. 요 4장의 카드만으로도 하나의 이야기가 완성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카드마다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카드가 있고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카드가 있어요. 이건 가치관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거라서 제 기준으로 봤을 땐 긍정인지 부정인지 보고 앞으로의 1개월이랑 3개월 내에는 그렇게 좋지 못하다. 대신에 2개월, 4개월, 5개월 정도의 운이 좋다. 아는 사람일까? 소개로 만날까? 모르는 사람일까? 또 여기서 제 기준은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모르는 사람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는 거죠. 그렇다면 나이는 나보다 많을까? 적을까? 플러스 마이너스거든요. 그럼 나보다 나이가 많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방식으로 직관적인 리딩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아까 제가 2번째 방법으로 말씀드렸던 각각의 이미지를 해석하는 방법을 곁들이면 훨씬 더 해석이 풍부해질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앞으로 1개월 후에 운은 별로 좋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럴듯한 사람이 접근하지만 믿기에는 어려운 사람일 수가 있다. 여우 카드니깐요. 그리고 마지막 5개월째의 운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정원의 모양이 나왔어요. 그럼 나름의 의미를 더하는 거예요. 앞으로 5개월쯤에는 그래도 내가 정착하고 오랫동안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의미를 해석하다 보면 하나의 이야기가 만들어진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특히 이 카드는 해석하기가 진짜 쉬워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카드예요. 지금까지 저에 대한 TMI였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고 제 채널이 조금 더 커진다면 다음번에는 조금 더 재밌는 정보들을 많이 가져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